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착하다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여 어질고 선한 마음씨를 일컬으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의 착한 마음은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착하나 나쁜 환경이나 무력으로 악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본시 태어날 때는 착했으나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들어 무력으로 차올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타인을 배려하기는커녕 배척하는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확산 범위는 지구촌을 넘나들고 그 속도는 우리의 예상과 준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국 소속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태에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을 받았던 일본에서 다시 한번 세간의 지탄을 받아야 할 민족 차별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지자체에서 각 유치원에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한 군데만 안 준다면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사이타마시에서 제일동포 유치원들을 쏙 빼버린 채 마스크를 나눠주며 마치 제일동포 유치원생들이 뭐 잘못이라도 한 집단인 양 취급했다는 것인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시 당국이 관내 어린이 관련 시설에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 초중급학교 병설 유치원만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유치원생들에게까지 마스크를 배급하지 않으며 니들은 일본의 마스크를 받을 자격이 미달되니까 받을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머니다 한 것인데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이타마 조선 초중급학교 교장은 이런 비상시에 그런 성급기가 과연 행정이 할 일입니까? 비인도적이고 차별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며 항의했고 사이타마 당국은 조선 유치원에 마스크를 배포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사이타마시의 지도 감독 시설에 해당하지 않기에 마스크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지도가 불가능하머니다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스크를 나눠주면 되팔 수도 있어 조선 유치원에는 마스크를 배급할 수가 없음은이다 라는 발언까지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유치원생들이 뭘 안다고 마스크를 되파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시민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제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에 대해 차별과 배제를 일삼는 것도 문제지만 기껏 50장들이 마스크 한 상자를 배포하면서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마스크 되팔이로 부당한 소득을 얻는 것이 우려된다고 운운한 것도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사이타마 시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지금 바로 나눠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머니다. 그럴 경우 다른 시설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줄 게 없음은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선 유치원 학부모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발언은 제일동포 사회뿐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공분을 샀습니다. 연애도 거부한다는 뜻을 전달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가 전국 유치원 무상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조선 유치원만 제외된 뒤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 상태입니다. 사이타마 조선 유치원 학부모는 마스크 지급을 한국 유치원에만 안 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외국인 시민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제화 추진 기본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의 마스크도 한국 유치원에만 쏙 빼놓고 주는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지 참으로 일본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에 맞서 제일동포들은 사이타마시를 직접 항의 방문하거나 항의 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 외 158개 단체 연맹으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사이타마시는 비축해놓은 마스크 24만 장 중 타가소, 유치원, 노인시설 등에 총 18만 장을 배포하기로 했지만 마스크 배포에서 사이타마시 조선 유치원은 제외돼 마스크 지급을
거부당한 사실에 비판하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담당 직원에 따르면 조선 유치원이 사이타마시 지도 감독 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지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스크 지급을 거부했다면서, 마스크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라는 것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 지자체 그리고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학교와 동포들에 대한 혐오 정서가 정면으로 드러난 말이자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이라고 분개했습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조선학교는 이미 고교 무상화에서 유일하게 배제되며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인 교육권부터 차별받아왔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베 정권은 작년 10월 일본 내 전체 유아 보육시설 중 0.16%밖에 되지 않는 조선학교 유치원 포함 각종 학교 외국인 유아시설 88개교를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에도 배제하며 차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후 사이타마시 학교 교육회 관계자로부터 배제 철회 배포 결정 고맙습니다 라고 전해왔고, 마스크 배포를 결정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만 그까지 마스크 50장에 서러워진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은 치료될 리가 없습니다. 박양자 사이타마 조선 초중급학교 유치부 원장은 사이타마시가 시비축 마스크 배포 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원은 제외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얗게 됐다며, 만일 앞으로 다른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제외될 것 아니냐,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에서 마스크 배포 계획 기사를 보고 시에 전화했을 때만 해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는 목적이었다. 설마 제외됐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일본 정부 태도는 늘 이런 식이다. 유아교육 무상화 재원이 일본 국적자뿐 아니라 제일 동포나 외국인도 내는 소비세인데도 유아교육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원은 제외됐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시즈미 하야토 사이타마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오해를 하면 곤란하문이다. 사이타마시가 감독하지 않는 국립유치원 등에도 마스크는 들어가지 않았음이다. 조선학교라서 제외했던 것은 아니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한국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착한 일본인에 해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유치원으로 마스크를 보내며 이 유치원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사이타마 조선 초중급학교 정용수 교장에 의하면 일본의 한 시민이 나도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조선학교가 차별받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미안합니다 라면서 집에 비축해둔 마스크를 주기도 했습니다. 정용수 교장은 고맙게도 일본 시민들로부터 많은 마스크를 받았고 비축하고 있다. 지금은 휴교 중이라 아이들이 올 때까지 비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마스크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조선 유치원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스크 한 상자가 탐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정말이지 유치하고 졸렬한 차별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라고 분개하며,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일본인들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기부가 이어지고 있어서 힘이 된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아베 정부의 차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일본의 오카야마 이과대학이 입시 면접에서 한국인 응시자 7명을 전원 0점 처리했고, 이 중 필기시험에서 전체 1등을 한 학생이 면접 점수 빵점 때문에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 이사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구라고 전해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보한 학내 관계자는 일부 학생은 일본어로 실시된 학과시험 2과목에서 50점 만점에 평균 46.5점을 받아 면접에서 10점만 받아도 합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등을 포함해 한국인 학생 5명은 필기시험 상위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오카야마 이과대학은 한국인들은 모두 일본 회화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면접에서 0점을 받은 일본인 수험생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천 입시 A 전형에서 탈락한 수험생을 포함해 일반 입시 전형 등에서 한국인이 4명 합격했다면서 한국인 차별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학내 관계자는 일반 입시 전형엔 대학 측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
외국인들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각해 고카로 오카야마 이과대학 이사장은 아베 총리와 미국 유학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대학 수의학과는 일본 정부가 2016년 신설을 허가해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의사 과잉 공급 우려로 지난 52년간 대학 수의학과 신설을 한 번도 허가한 적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2015년 2월 각해 이사장과 만나 수의학부 설치 계획을 듣고 좋은 발상이라고 했고, 나중에 특혜 논란이 일자 그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마스크를 나눠 쓰려는 착한 사람이 있는.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어디까지 갈까요? 사실상 전쟁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두 나라가 도발의 수위를 또 한 단계 높였습니다. 중국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패권 경쟁과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대응으로 취역 10개월이 된 자국 항공모함 산둥함의 기동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시점에 공개를 한 것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방송 CCTV는 지난 28일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산둥함이 10개월간 정례훈련과 해상시험을 마무리하고 무기 장비 등의 성능을 검증했다. 중국의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함에 비해 산둥함은 함재기 수량을 50% 늘렸다. 영상에는 항모 해상 기동 모습과 더불어 함재기 젠15의 이착륙 및 함정 포사격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영상 공개는 미국과 일본의 훈련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과 남중국해에서 올해 5차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때마다 중국의 반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또 진행될 미국의 대규모 훈련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공개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를 앞세워 말라바르 군사훈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쿼드 협의체를 인도태평양판 나토라고 규정한 뒤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중국 산둥함 영상 공개에 대한 대만의 반응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본토와 약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유사시 중국 연안에 포진한 중국군 함정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면전을 염두에 둔 발상입니다. 중국이 산둥함을 앞세워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에서 압박을 가하면 항모를 향한 직접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대만이 배치하는 미사일은 미국에서 구매한 하푼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대만은 중국 인근의 외곽 도서 지역에 이를 전진 배치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의 턱 밑에 미국산 칼날을 겨눈 것입니다. 하푼 미사일은 미 보잉사가 제조한 것입니다. 하푼 미사일은 500파운드, 약 226kg의 폭발탄두를 날릴 수 있고 해안방어 장소와 지대공 미사일 장소, 노출된 항공기와 정박 중인 선박, 항구와 산업시설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이 대만에 판매한 첨단 무기에는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 차량도 25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미국이 추가 판매 예정인 공격 정찰용 무인 공격기 MQ-9 리퍼까지 도입된다면 대만의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에 잔뜩 심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중국 외교부는 특히 하푼 미사일 판매 승인 후에는 대놓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국이 무기 판매를 철회하지 않으면 반격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으로의 무기 판매는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세력의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미국이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대만 독립 세력을 향한 무력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서 무력 사용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말하지 말라. 이 문구는 청왕조에서 쓰던 말로 중국이 실제 군사행동에 나서기 전 건에는 최고 수위의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대만에 무기를 팔기로 한 미국 방산기업 3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이 된 기업은 보잉 디펜스, 록히드 마틴, 에이테온입니다.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는 밝혔으나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만의 추가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만에 2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6,700억 원어치의 하푼 대함 미사일 판매를 더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렇게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만 안보를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앞서 21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400억 원 규모의 무기 3종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어떻든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대만은 전투력 강화를 위해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밝혀왔습니다. 자,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미 중국과 대만이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만의 저명한 전문가는 8가지 이유를 들며 중국과 대만이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에 나선 점,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 가운데에 있는 군사분계선을 넘는 횟수가 잦아진 점, 대만을 향한 중국 정부 측 비난 수위가 높아진 점, 중국이 국방법을 개정해 양안관계 발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점, 중국과 대만이 경쟁적으로 군사력 과시에 나선 점, 대만 정부가 중국 경제와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점, 대만이 중국과의 왕래에 대해 통제를 강화한 점, 네, 두 나라의 관계가 정말 많이 틀어지긴 했습니다. 두 나라가 갈등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만을 중국 본토 영토라고 여기는 중국과 달리 대만은 자신들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재집권에 성공하며 독립을 전면에 내세운 채 미국과의 관계 발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만 독립을 극도로 꺼리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은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독립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미국과 대만 사이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죠. 대만의 대응이 심상치 않지만 중국의 움직임도 만만히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군은 대만과의 전쟁에 대비해 해안 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일부 미사일 기지 규모는 최근 들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전쟁설까지 나오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죠. 앞서 중국이 항모훈련 영상을 공개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항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올해까지 항모 실전 능력 확보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죠. 중국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는 미국이 현재와 같이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수시로 군사활동을 벌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고 빠지기에 능한 이 전력을 항모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현재 계산입니다. 물론 모든 건 계획이죠.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